일반물리 2 23번째 강의요. 오늘부터는 저 현대물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피직스인데 그 현대물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정의가 20세기 물리학을 의미해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물리 1부터 배웠던 거를 보면은 뭐 역학은 엄밀히 말하면 뉴턴의 역학이죠. 그 역학, 그 다음에 뭐 전자기학, 아마 연력학도 잠시 배웠을 거고 1학기 때. 자, 얘는 17세기 시작됐고 얘는 19세기까지 가죠. 대략 18, 19세기. 연력학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20세기에 이제 물리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상대성 이론하고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에는 사실은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이 있는데 이 코스에서는 이제 특수 상대론만 잠깐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반 상대론은 물론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있어요. 퀀텀 시어리.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계물리도 있고 그 우주론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주하고 오늘 빼고 2주가 남았거든요. 수업이. 이 정도 다루면은 이것도 잠깐만 다루면은 뭐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룰 것은 렐러티비티, 상대론인데 상대론, 렐러티비티. 사실은 이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은 이 상대성의 원리죠.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하는 말, 렐러티비티라는 말을 그 서로 다른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렐러티비티 프린시플 엄밀하게 이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갈릴레오로부터 비롯이 돼요. 뭐 물리학이 그게 아버지죠, 갈릴레오가 사실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들어서 지동설을 주장하죠. 지구가 움직인다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도 뭐 그의 그 망원경을 뭐 만들고 천체를 관측하고 그런 것을 내린 결론인데 그 여기서 지동설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그 한번 나중에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갈릴레이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대화체로 쓰여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상대성 원리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뭐냐면은 여기 한번 이걸 내가 지금 다 읽어줄 수는 없고 간단하게 골자만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shut yourself up with some friend in the main cabin below decks on some large ship.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야기는 이런 거.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제 배가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배에 여기 이제 어떤 캐빈 그러니까 선실에 완전히 이제 장막을 커튼을 쳐놓고 깜깜하게 쳐놓고 이 파도는 매우 잔잔해서 이제 진동 같은 건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배 안에서 뭐든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파리도 그대로 날아다니고 뭐 버터플라이 나비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계속 게임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물을 찻잔에 따르면은
컵에 따르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막 물이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막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갈릴레이가 했냐면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하니까 이 대화책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하니까 그 전통의 천동설을 신봉하는 학자가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왜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날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만약에 진동이나 이런 게 없다면 가속을 하지 않으면 등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빨리 달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했으면 뭐 비행기나 뭐 기차는 다들 타보셨을 테니까 뭐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차가 KTX가 고속으로 아주 레일이 그 잘 돼 있어 갖고 자기 부상 열차면 더 좋겠지만 얘가 아무리 고속으로 달려도 소리가 난다는 거 빼고는 진동을 만약에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은 얘는 달리고 있는지 달리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거를 우리가 물리학적 그 용어로 얘기하면은 그 물리 법칙이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이죠. 운동의 법칙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상대 속도가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에게 사실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이게 Principle of Relativity고요. 뒤에 우리가 하게 될 상대성 이론하고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상대성의 원리는 갈릴레이가 먼저 내놨다는 얘기죠. 또는 이제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갈릴레이의 불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가 불변이냐? 물리 법칙이 불변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뉴턴의 방정식이 우리가 질량에다가 이 가속도를 곱하면은 제곱 x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외력과 같다는 게 이게 뉴턴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어떤 그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좌표계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O라고 하는 좌표계라고 합시다. 이게 x, y만 쓰고요. 이게 O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이 어떤 위치는 이제 이거를 x라고 하는 벡터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좌표계가 있다고 칩시다. 색깔을 바꾸고 파란색으로. 자, 여기 또 다른 좌표계가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움직여요. 뭐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자, 이 그림이 애매한데. 자, 이쪽으로 움직였다 치고 얘는 이제 프라임을 붙이죠. 프라임을 붙이고. 자, 그럼 얘가 볼 때는 요 위치가 요 입자의 위치가 여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는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움직이는 좌표계인데 이게 일정하게 움직이면은 이거를 그 x 프라임에서 우리가 운동 법칙을 기술해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력 가속도도 똑같이, 사실 중력 가속도는 외력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력을 외력으로 생각하면 그 중력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기차 안에서 공놀이를 여전히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역시 공을 위로 던지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고, 가만히 놓으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갈릴레안 인베런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뉴턴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뉴턴의 법칙에, 원래 갈릴레이의 목적은 그거였죠. 뉴턴의 법칙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턴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뉴턴의 법칙이 어떤 동일하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갈릴레안 인베런스라고 하고요. 그 relativity principle,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진짜 relativity theory, 우리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고 하는, 고안했다고 하는 theory of relativity는 그럼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시작은 전자기학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논문도 전자기학에 대한 고찰로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대략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광속 있죠? speed of light. 광속이 있는데, 우리가 광속을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대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은 정확히 1/epsilon 0 μ 0의 스퀘어 루트가 되고, 이 값이 2억 9,979만 2,458m/s라고 오늘날 알려져 있죠. 정해놨죠. 정해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하려면 좀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관측자한테 그렇느냐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관측계, 프레임, 이게 어떤 프레임에서 이렇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질문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대 속도의 법칙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300km/h 시속 300km로 가는 스포츠카를 내가 쫓아가는데 내 차는 속도가 안 나서 100km/h로 쫓아가면 나한테 그 스포츠카는 200km/h로 관측이 되죠. 그게 이제 상대 속도의 법칙인데, 빛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역학에서는 모든 게 마찬가지니까. 빛이 c라는 속도로 달아나요. 빛이 c라는 속도로 멀리 가고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 내가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v.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관측할 때는 빛의 속도가 c-v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 그리고 사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면은 이게
그 어떤 프레임에서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 나온 값이냐, 2억 9,979만 2,458m/s냐, 그걸 질문을 해야죠. 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 어떤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게 있어서, 에테르라고 하는 게 빛의 매질이고, 이건 다운표를 해야 돼요. 빛의 매질이고, 이게 19세기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레이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에테르라는 게 있어서 빛의 매질,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거고, 물결파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빛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전달한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에테르에 대한 상대 속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C는 에테르에 대한 상대 속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테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에테르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해야 될 우리가 마이켈슨 간섭기 이야기했잖아요. 마이켈슨 모울리의 익스페리먼트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할 건데, 아인슈타인의 이제 생각, 아규먼트. 이 그림은 저로 가고, 아규먼트 on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사실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서 비롯된 건데, 액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론을 실제로 잠깐 얘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뭐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 Theory of Relativity, 정확히 말하면 Special Theory of Relativity죠.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이게 뭐냐면은 마이켈슨 간섭계예요. 마이켈슨 모울리 실험이 이걸 어떻게 찾으려고 했느냐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상대 속도를 알고 싶다 이거지. 그 이제 빛의 속도를 재면은 이제 빛의 속도가 방향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에테르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이켈슨 모울리 익스페리먼트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시다. 목적은 대략 1880년대, 목적은 에테르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에테르의 존재를 찾는 거. 사실 뭘 통해서냐면은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해갖고, 빛의 속도를 방향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방향별로 측정을 하고, 또는 이제 계절별로도 측정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철에 그 측정을 했는데 우연히 이게 에테르가 지구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지구가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계절별로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별로는 우리가
지구의 속도가 공전 속도가 무려 공전 속도가 무려 얼마나 되냐면 3만 대략 3만 미터 퍼 세크예요. 엄청난 초속,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속도는 물론 저기 오비탈 스피드죠. 궤도. 여기서 태양에 대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지구 궤도의 속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계절에 뭐 지구가 에테르에 대해서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그 반대, 이게 여름이었으면 겨울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에테르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에테르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모르지만 이 방향까지도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 마이켈슨 몰리 익스퍼리먼트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이켈슨 간섭계를 통해서 마이켈슨 간섭계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빛이 여기서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으로 갈라요. 빔 스플리터라고 부르는 거. 반투명 거울이죠.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서 둘 다 반사를 시켜요.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이제 다시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은 두 갈라진 빛이 경로차에 의해서 간섭을 하게 될 텐데, 그 만약에 이제 경로차가 없으면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영의 실험에서 정 가운데 해당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 이 경로차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만약에 L1하고 L2가 같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우리가 속도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광속이 일정하면, 전부 C면, 그러면은 얘는 경로차가 0이죠. 없음. 경로차가 0. 그러니까 페이지 시프트라고 합시다. 페이지 시프트가 델타 파이라고 부르고 얘가 0이랍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그 웨이브가 sin kx 오메가 t인데, 하나가 sin kx 오메가 t고 또 하나도 그 sin k의 이번엔 x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y라고 합시다. y 오메가 t인데, x나 y나 똑같은 거리를 거쳤으면 얘가 완벽히 동일한 저기 x가 제로에서 L1까지 한 거나 y가 제로에서 L2까지 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한 번 반복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에테르가 만약에 흘러간다면 얘가 이제 페이지 시프트가 생길 건데,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는데, 그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이 문제죠. 갔다 오는 시간, 여기 웨이브가 여기에 갔다 오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갔다 오는 시간이 서로 같아야 얘가 이제 동일한 웨이브가 돼서 보강 간섭을 하는데, 시간차가 생기면은
페이지 시프트가 생길 것이고요. 그 페이지 시프트의 양이 얼마냐면은 델타 파이가 오메가에다가 시간 차이 델타 t, 이거를 뭐 오메가에 하나 L1으로 갔다 오는 거를 T1이라고 하고 L2로 갔다 오는 걸 T2, 거꾸로 할까요? T2하고 T1 이렇게 하고요. 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을 하면 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 아이고 밑으로 가서 자, T1은 여기를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T2는 이쪽을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T2. 자, 그럼 T1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쪽으로 갈 때는 만약에 에테르가 이쪽으로 움직이겠다고 치면 그 갈 때는 속도가 에테르를 타고 가니까 빛의 속도가 이게 물이 멀어지는데 가는 물결의 속도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속도가 c가 아니라 c 더하기 v가 되죠. 이쪽으로 갈 때는 c 더하기 v가 되고 거리는 L1 더하기 다시 되돌아올 때는 c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래서 c 마이너스 v 분의 L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산을 하면은 그 두 개가 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통분을 하면은 하나는 L1에 L1 그냥 있고 이거는 c 마이너스 v 더하기 c 플러스 v 이렇게 돼가지고 v는 지워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에 1 마이너스 v 제곱 나누기 c 제곱분의 2L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T2는 자, 여기를 갔다 오는 거니까 여기를 갔다 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야 되죠. 빛이 이제 이걸 타고 가는데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1로 가야 빛의 속도가 c인데, 그죠? 근데 이 에테르를 타고 가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제 빛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에테르의 속도랑 더해갖고. 자,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면은 이제 빛의 속도가 T2가 빛의 속도가 이 값이 되죠.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L1이 되겠습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2L1 이렇게 되고요. L2. 근데 L2나 L1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이거 전부 L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L이라고 하고 L1 equal L2는 그냥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값은 다시 쓰면 C하고 루트가 붙죠.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분의 2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차가 생기게 되죠. 두 개가 다르죠. 시간이 돌아온다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 값이 더 크니까 이 값보다. 자, 그래서 요 시간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델타 t는 t2 마이너스 t1이 되고
이거는 C분의 2L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은 그 근사를 하면 V가 C분의 V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보통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값이 물론 그 조건을 안 놔도 계산은 가능하고요. 이 값이 대략 1 마이너스 2분의 1의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고 이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1 플러스지.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대략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자, 그래서 이게 델타 t가 다른 값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빼면 t 거꾸로 계산했구나. t1 마이너스 아마 거꾸로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델타 t 크기가 2분의 1 들어가가지고 C분의 2L에 곱하기 2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는 C 3승분의 L V제곱.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한 오메가를 곱하면은 오메가의 델타 t를 곱하면 이제 이 페이즈 시프트가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실험상의 문제니까 실험에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 있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계속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실험이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결과는 뭐 어쨌냐면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페이즈 시프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페이즈 시프트가 발견되지 않은 측정되지 않았고요. 측정되지 않았다는 게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측정 오차 내에서는 적어도 V값이 오비탈 스피드의 3분의 1 이내 곱하기 오비탈 스피드 of the earth 어느 방향으로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계절을 하든 어느 방향으로 하든 이 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방향에서 광속은 C로 관측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물론 이제 프리시전 안에선 그렇지만 이 실험은 이제 점점 정교해져 갖고 오늘날에는 뭐 잘 알고 있는 모든 방향에서 광속은 항상 C로 관측된다는 거죠. 일정하게.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에테르가 발견되니까 에테르 존재 확인을 못한 거죠. 이런 꽝이 나온 결과를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 한 가지가 에테르 드래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에테르가 지구가 에테르를 그냥 끌고 다닌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다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에테르 드래그는 이제 우리가 시차라고 하죠. 시차를 설명하죠. 별의 시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의 시차를 설명하지 못하고요. 계절별로 생기는 별의 시차가 있는데 에테르를 얘가 달고 다니면은 시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컨트랙션이라는 걸 로렌츠라는 사람은 로렌츠하고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동시에 생각을 하는데 컨트랙션 뭐냐면 빛의 방향으로 에테르 방향으로 에테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드리플 탈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뒤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L1이 그러니까 L1 여기서 L1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 에테르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얘기죠. 얘가 어떤 수축을 갖느냐 하면은 얘가 루트 1-v제곱분의 c제곱에 곱하기 원래 값 이게 원래 값에 대해서 이만큼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두 개가 캔슬이 돼요. 여기서 T1, T2가 캔슬이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T1 값이 여기다가 L에다가 루트 1-v제곱 c제곱을 곱해지면은 T1하고 T2가 같아져서 우리 따져보면 알겠지만은 T1하고 T2가 같아져서 페이지 시프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하죠.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이제 스페셜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가 등장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광석의 일정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매듭을 그냥 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광속이 일정하다는 것을 먼저 포스츄레이트,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봐요. 일정하다는 것을 주어진 선결 조건으로 본 거예요. 선결 조건을 보고 거꾸로 만약에 광석이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어리를 전개를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페셜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인데 이 광속이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